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무석입니다. 네, 하루 만에 코스피 4,5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좀 쉬어가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코스피는 전약 후강,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려내는 그런 기염을 표현했고요. 오늘 코스피가 4,525로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4,500 위로 앉은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이 숫자를 보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 상승의 힘이 대형주 위주로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체감이 안 된다 혹은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가 전략과 종목 이야기 모두 준비해뒀고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너무 올라서 부담이 되실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또 소외된 기업들은 또 화가 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종목 고충 함께 해드립니다. 자,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안내되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파라나파라나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함께해 주실 화요일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연우 파트너 그리고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화요일에 남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오늘도 시장 얘기부터 출발해야 되죠. 네, 두 분이 보시는 이 시장의 기세, 이 시장의 키워드가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일단 들어볼까 합니다. 네, 자 오늘장 총평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나연우 파트너님. 예, 저는 건강한 국내 증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증시를 보시게 되면 물론 이런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나와서 이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 환경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가장 대장주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개 기업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훈풍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두 기업이 강세가 나와주면서 오늘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소부장 기업들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기타 이런 최근에 좀 단기 조정을 보였던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멈추고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건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도 결국에는 이제 새해가 밝은 만큼 정부에서 계속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한 증시 활성화 정책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볼 건데요. 자, 코스피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 시장이 강한 이런 추세를 꺾이는 흐름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지금은 너무 걱정보다는 투자 심리 쪽에서 봤을 때도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숨고르기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꺾이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주도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눌림목에서 공략하시는 전략까지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요일 첫 거래일 코스피가 4,300이었고요. 두 번째 거래일 어제가 4,400이었는데 세 번째 거래일 오늘 4,500을 보게 됩니다. 내일 4,600을 볼런가 또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장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현재 K 투자 심리가 상당히 무섭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였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좀 더 적극적 매수에 동참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여전히 저렴하다, 여전히 싸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국내 증시만의 좀 특별한 부분을 좀 찾아본다면 이 기세라는 게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게 좀 국내 증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때가 많고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빠질 때가 많은데요. 지금은 시장이
이 기세에 힘입어서 1월 랠리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제는 정말 주식을 해야 된다. 지금이라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SK하이닉스를 사야 된다. 이런 참여 의식들이 코스피 5,000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지금 1월 달 안에도 5,000포인트 근처까지 한번 갔다 올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환경이 건강하고 여기에 K 투자 심리 기세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장도 시장에 대한 총평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내일 시장을 관통할 키워드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두 분은 내일장 키워드를 뭘로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자 나윤호 파트너님. 저 코스닥으로 했습니다. 아, 네, 코스닥으로 선정한 이유는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개가 지금 지수를 끌어먹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코스닥을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반도체 섹터들을 보시게 되면 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수 타점이나 이런 매매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정말 상당 부분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과열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지수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어가는 그런 장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런 반도체주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을 때 못 올랐던, 그러니까 펀더멘탈 대비해서 못 올랐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 섹터로 보신다면 결국에는 이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오늘 강하게 반등세를 보여줬던 2차 전지 이런 쪽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 코스닥 제약 차트를 통해서도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역시 제약바이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쉬어가는 한번 음봉을 받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런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단기 관점에서는 지금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신규 진입은 좀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에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쉬어가는 오늘장에서 음봉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코스닥에 좀 더 중점을 두시고 우리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뭐 많이 오르면은 또 그만큼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르는 동안에 이 주식을 팔아서 확보된 현금들이 또 밑을 더 단단하게 또 받쳐주기 때문에 바로 시장이 참 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내일장 키워드 뭘로 선정하시겠습니까? 저는 AI 확장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결국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상승도 거기에 대한 이제 원인은 결국 AI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AI가 그냥 AI만의 이런 발달로 인해서 반도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AI가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AI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산업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이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피지컬 AI를 한다거나 또는 제약바이오의 이런 AI를 이렇게 같이 적용을 시켜서 좀 더 빠르게 신약에 대한 개발을 한다거나 또는 뭐 이런 AI를 통해서 뭐 방산에 대한 부분에 좀 더 기여를 한다거나 이런 AI에 대한 융합적인 산업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상황들이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이 AI 키워드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과감하게라도 지금은 빨리 종목을 한번 교체해보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이 AI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은 산업적인 변화를 뜻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AI 확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그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AI 키워드가 붙어 있는 종목군이나 뭐 업종 위주로 종목들로 살펴보자는 의견이었고요. 코스닥, 내일장 키워드 코스닥까지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살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리고 내일장을 위한 키워드 시장 이야기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진주 반상회 통해서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반상회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두 분의 리뷰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나연우 파트너 나오시면 리브스메드 좀 여쭤봐 주세요. 지난번에 거의 바닥에서 네. 아주 좋게 의견을 네. 주셨는데 지금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예, 리브스메드 같은 경우는 이런 수술용 로봇 그리고 의료 이런 로봇 쪽에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데요. 무엇보다 최근에 우리 제약바이오는 지속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작년 2025년 같은 경우는 이 산업을 봤을 때 핫했던 게 ADC, 오가노이드, 의료 AI였어요. 그렇다면 저는 2026년은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지속적으로 이런 의료 AI, AI가 확장이 되면서 이런 의료 AI 산업이 커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이런 AI 수술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올해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죠. 특히 지금 글로벌 로봇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독점하고 있는 기업은 미국의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자, 그 기업이 다빈치라는 수술 로봇으로 인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290조 가량이 됩니다.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수술 로봇 시장에서 지금 도전장을 내민 기업이 리브스메드예요. 스타크 이 수술 로봇에 대한 출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성장성이라든지 모멘텀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우리 매수 타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음봉 3개 급격한 하락을 불러오는 이런 음봉 3개 자리에서 우리 잡아드렸는데요. 바로 이 잡아드렸던 자리가 최저점 구간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급격하게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30% 가까이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리 3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다 수익 실현하셨을 텐데 자녀분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저는 좀 더 보시고 뭐 6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목표가 설정하셔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는 셀트리온하고 제주반도체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좀 쉬는 같더니만 좀 연초 들어서 아주 가파릅니다. 네, 셀트리온이 11월 18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옆으로 행보를 조금 붙이다가 최근에 이제 급등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이제 뭐 그 한 달 정도 동안에 대한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추세가 바뀌어서 넘어가는 흐름이니까 이제 정말 넘어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구간들은 결국 목표가 30만 원 이상을 보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제주반도체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 단기간에 이게 70% 이상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제주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전 세계적으로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세 가지 기업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는 이유도 결국에는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를 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에 대한 실적을 나중에 시간 되면 꼭 한번 보십시오. 이번 4분기도 엄청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서 더 큰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차트를 보지 마시고 실적을 좀 더 염두하시면서 이 주가에 대한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주반도체, 그리고 리브스메드까지 세 가지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이번 주에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에 올라타야 하는 종목들입니다. 이상로 파트너는 오늘 HPSP 가져오셨고요. 나연호 파트너는 CMTX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두 분이 공교롭게도 반도체 소부장으로 네.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CMTX, 자 이거는 신규 상장 기업인데요. 최근에 또 좋아하는 자리 맥점이 들어오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이런 소부장 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반도체 전공 적용의 실리콘, 사파이어 그리고 세라믹 소재 이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우리나라 국내 최초 유일 1차 벤더사예요. 실제로 지금 TSMC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력과 기술력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AI로 확장을 이런 뒤로 배경을 삼아서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화려하게 올라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소부장 기업들까지 동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먼저 차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수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좀 긍정적인 매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보험권, 투신권,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기술적인 자리를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상승 다음 눌림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이번 주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음봉을 준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양봉 다음 주 양봉 자리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CMTX 같은 경우는 우리 단기 그리고 좀 여유 있게 보실 수도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자 HPSP도 최근의 흐름이 지금 이틀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뭐 오늘을 제외하고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구간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좋은 움직임은 결국 반도체 시장이 확장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본다면 지금 이 HPSP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 고압 수소에 대한 어닐링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라는 것이 하나의 막을 형성시킬 수 있는 장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 공정이 더욱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더욱더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HBM도 그렇고 나중에 HBF에 대한 부분까지도 들어간다고 감안해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HPSP에 대한 그 장비에 대한 납품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저는 한번 공략을 해보자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어떤 국내 유일의 기술력을 가진 종목들입니다. HPSP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CMTX는 국내 유일의 또 TSMC 1차 협력사라고 하니까요. 반도체 소부장 관심 있으셨던 분들 두 가지 종목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매수가가 20만 원인데 2026년에는 좀 올라줄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올라줬어요. 네, 자 2026년에는 과연 좀 올라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먼저 HD 현대마린솔루션 대표적으로 이런 조선에서 MRO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쉽게 생각해서 선박의 이 애프터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그룹의 이 선박들을 독점 AS를 맡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땐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조선주는 꼭 이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2025년도에 이런 수주에 대한 모멘텀과 실적 그리고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이미 25년도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정말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26년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2025년처럼 이런 상승, 큰 상승은 나오기는 저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다만 길게 봤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한미 조선 협력이 이제 2026년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 볼 건데 이렇게 한번 나눠서 제시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 길게 보신다 그러면 뭐 2026년 길게 볼 수 있다 이러시면 갖고 가시는 게 맞는데 사실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도 아니고 시장에서 수급이 그렇게 막 탄력적으로 돌아오는 기업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시장에 지금 주도하고 다른 순환에서 지금 돌고 있는 종목들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집중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0만 5천 원 정도가 되면 여기 매물대도 상당히 지금 두텁고 어느 정도 좀 저항이 한번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20만 5천 원 전후 목표가 설정하셔서 정말 길게 보고 나는 조선주 길게 갖고 가볼 수 있다 이러시면 뭐 무리는 없겠지만
사실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번 일정 부분 절반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시고 절반 정도는 지금 시장에서 26년에서 AI 생태계에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섹터와 종목 쪽으로 좀 교체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연초만 하더라도 뭐 10만 원대 초입에 있었던 종목인데요. 이게 거의 한 25만 원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이 들어왔다가 최근에 뭐 별로 뭐 악재 나온 건 없는데 기관들이 좀 차익 실현을 11월부터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요래 보면 조금 이제 좀 이전보다는 좀 무거워진 상태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6년에는 그래도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20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거기서 비중 줄여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확인해 봤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오늘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55,600원에 55,600원이요. 조금 3% 2%이 정도 조금 남았거든요. 비중 크지 않지만 어쨌든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빠져서 고민이신 거죠? 네, 아니 지금 수매를 해도 되는 건지 이 가격에. 추가 매수해도 네. 될지 네, 목표가를 알겠습니다. 얼마를 보면 좋을지. 목표하는 거나 추가 매수하는 가격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최근에 좀 매수하셨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뭐 목표가나 그런 가격대 같이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네, 자 우리가 뭐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힘겨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나노 신소재도 2023년만 하더라도 그 20만 원대 놀던 네. 회사인데 5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어쨌든 최근에 뭐 이 정도면 다 빠진 거 아니야 하고 지금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추가 매수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그 CNT 도전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리튬 이온을 조금 빠르게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질 첨가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결국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줘야지만 주가가 바뀌는 흐름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차트적으로만 해석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차트적으로만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일단은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중장기적으로는 안 좋다는 것을 먼저 깔고 차트적으로만 지금은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단기적인 낙폭과대는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요 정도만 뭐 다 빠진 거 아니야? 그 자리가 제가 볼 때 한 56,000원, 55,000원 정도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업황 자체가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돌아가는 업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CNT 도정제 정도까지 파장이 오려면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또는 에코프로비엠이 먼저 다 올라가줘야지만 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사실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조건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만 봐야 되는데 그런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뭐 단기간에 시장이 좋아진다고 가정해서 2월달, 3월달 보면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겠다. 대신에 이걸 가지고 비중을 더 실어서 가져가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손해 보지 말고 뭐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 또 비중을 크지 않게 들고 가셨으니까 반등 목표가 6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워낙 지금 많이 빠진 상태라서 요즘 뭐 시장이 그래도 순환매 장세니까요. 뭐 이만큼 빠졌으면 분명히 2, 3월 달 1분기 중으로 반등이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다만 그게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갖고 네. 또 올라오는 거 이용해서 적당하게 목표 수익을 좀 짧게 잡고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나노 신소재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도 또 바로 전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포스코 DS야. 포스코 DX요. 예, 예. 오래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래 가지고 있어요. 오래 갖고 계셨어요. 이거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47,000원이에요. 47,000원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거의
2022년도가 24년도가 잘 22년, 모르겠네요. 23년.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잘 그게 안 네, 서서 뭐, 좀 전화를 주신 거예요? 네, 이게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더 가지고 있으면은 뭐 원가라도 올라올는지 이차저차 아무것도 예, 조금 알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손해를 보고라도 그냥 팔아야 될지 기다리면 올지 저희가 전망이랑 같이 그러면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네, 지금 대략적으로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우리 2023년도 2차 전지 아주 뜨거울 때 아마 그때 사신 것 같고요. 네. 지금 단가를 봤을 때는 아마 물타기를 하셔서 이게 매입 단가를 좀 낮춘 금액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네네. 때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손해가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다행히도 최근에 주가 흐름은 요거는 조금 살아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먼저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 그룹의 이런 IT 그리고 엔지니어링 이런 담당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쉽게 생각해서 이 산업 현장에서 이 디지털 전환 이거를 도와주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이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로봇 산업이 굉장히 산업이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수혜를 갖고 가볼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또 4조 4천억 정도가 돼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이 자리를 보신다 하더라도 이 차트를 보셔도 막 그렇게 탄력 있거나 시장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나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47,000원대에서 매수하셨다면 저는 사실 뭐 최근에 뭐 눌림에서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셨다면 뭐 1차적으로는 33,000원 잡아드리고 싶지만 우리 지금 47,000원이시라면 지금 몇 년 기다리셨는데 여기에서 저는 그냥 한켠에 두시고 그냥 좀 길게 갖고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60% 이상 빠진 자리에서 여기서 추세를 무너뜨리면서 밑으로 빠지는 차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주고 이 윗방향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서 갖고 가보시는 전략 잡아드리고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1차적으로 우리 33,000원보다는 이 목표 매수가 근처에는 한 45,00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하셔가지고 정말 좀 길게 한번 보시고 갖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로봇 산업의 수혜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오래 기다리신 만큼 일단은 그래도 길게 보고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포스코 DX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경제방송 팬이에요. 아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예쁘고요.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새해 복 종목 많이 궁금하세요? 받으시고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어요? 예, APR인데요. APR이요. 예, 작년 9월 달에 9월 29일 날 네. 올라가는 거 그냥 샀거든요. 네. 근데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네. 30만 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네. 30만 원 이상 간다고 그래가지고 안 파시고 계셨는데 예, 예, 떨어져가지고 25%요. 25%요. 예.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3만 8천 원이요. 23만 8천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매수를 하셨고 작년 9월 달에요. 비중 25% 정도. 그러면 지금 뭐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일단은 이걸 더 가져가고 싶으세요? 더 간다고 갈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냥 가지고 가고. 그렇죠. 또 손해 보는 것보다는 그러면 일단 기다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예, 예, 매수하신 기다려도 가격까지 돼요. 올지를 저희가 먼저 짚어봐 드릴게요. 예.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권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가 지금 한 31만 원대 정도가 지금 평균값으로 뜨거든요. 네. 아마 그거 보고 사신 것 같은데 지금 물려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연초에 5만 원 하던 게 지금 25만 원까지 올라온 회사라서 야, 이 위치가 사실 접근하기 쉽지 않은 위치였던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뭐 손절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물을 타야 되나요? 그냥 버틸까요? 사실 APR만의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APR이 이제 그 메디큐브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메디큐브는 보면 회원제 그 멤버십을 좀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십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메디큐브에 대한 제품을 구매해서 뭐 쓴다든지 또는 광고 모델로 쓸 때도 뭐 유재석 씨라든지 김희선 씨 같은 이제 탑 모델을 대상으로 또 광고 마케팅을 하기도 했고 그만큼 회사에 대한 이런 효과로 상당히 매출도 올라오면서 2025년도에
주가가 차트로 한번 같이 보시면 2월 달에 4만 원대여서 지금 현재 11월 달까지 27만 9천 원까지 올라가면 약 500% 이상이 지금 주가는 한번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것이 거래량이 크게 두 군데가 크게 증가합니다. 한 가지가 하단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크게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점 영역에서 계속적인 거래량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고점 영역에 좀 다다르다 보니까 일부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너무 가격이 오르다 보면 차익에 대한 욕구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조금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맘 같아서는 제 돈을 투입해서라도 또 올려드리고 싶은데 뭐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뭐 주가적인 부분을 보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20만 원대는 한번 깨질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결단을 좀 하신다면 21만 원대가 이탈되면 한번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 보는 전략, 교체 매매를 한번 해보는 전략. 어차피 지금 시장은 그래도 갈 수 있는 종목은 또 잘 가니까요. 또 금방 또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만 원대를 손절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그 자리가 무너지면 18만 원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21만 원대를 꼭 지키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얼추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조적으로 APR이 지난해 순이익이 1,000억이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 2024년도 순이익이 1,000억이었는데 2025년도에 거의 한 2,800억 본 걸로 시장은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 내후년 추정치가 내년에 순이익 기준으로 한 4,000억, 내후년은 5,000억 벌 것 같다 이렇게 평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만 놓고 보면 계속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주가가 5만 원 하던 게 지금 25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거고요. 업계에서는 얼추 내후년에 한 5천억 벌면 그 버는 거에 대비 한 20배에서 한 10조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10조 원이 얼마냐면 주가를 한 사람은 그게 2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고가격에 사셨다는 얘기는 네네. 별로 먹을 게 없는 자리에서 지금 들어가 버려서 또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이 실적이 맞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평가라서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 추정치가 좀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특히 우리 신규 상장 기업들은 실적 전망치를 약간 뻥튀기 하는 경향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좀 빠지는 부분이 이 기대감에 올랐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좀 적게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가 차익 매물을 좀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적당하게 좀 교체 매매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 가지가 겹친 상황이기는 하네요. 일단은 21만 원 짚어주신 가격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PR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떨리고 좋아요. 아유, 어떤 종목이시길래 떨리실까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모트렉스요. 모트렉스요. 네. 네, 요거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10,000원이고요. 네, 12월 26일 날 구매했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어떤 게 제일 좀 고민되는 점이 있으세요? 고민은 얼마 정도까지 갖고 가야 되나. 네. 그게 좀 고민이에요. 자율주행이라서 샀거든요. 알겠습니다. 모멘텀이 살짝 있어서 구입을 했는데 네네. 이게 조금 잘 쉽게 올라가지 않아가고요. 알겠습니다. 비중 혹시 예. 많이 크게 좀 두셨어요? 20%요. 20%요. 알겠습니다. 요거 뭐 그러면은 약간 매매처럼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뭐 길게 투자하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약간 투자요. 투자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장기적인 전망도 같이 살펴봐 드릴게요. 네. 그러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모트렉스가 최근에 10,000원을 뚫었다가 다시 내려와 버린 상태입니다. 어쨌든 차트는 모양차 나쁘진 않은데 외인 기관은 계속 또 팔고 있고 좀 평가하기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먼저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런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이죠.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자율주행 모멘텀하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율주행은 굉장히 2026년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섹터인데요. 자,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지금 테슬라가 불러온 FSD의 패러다임, 이게 지금 우리 잘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FSD로 인해서 지금 자율주행 시장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벤츠와 협력을 해서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내놓는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FSD 영향으로 인해서 이 점유율을 뺏기게 되면 정말 이 황금기를 놓쳐버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2026년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좀 중장기적으로 26년도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근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자율주행 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메인 그 핵심 주도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에 따라서 같은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 종목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상승담에 눌림에서 오늘도 한번 윗꼬리 맞고 내려왔는데요. 근데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 10,000원에 매수하셨다면 11,000원 정도 일정 부분 한번 목표가 설정하시고 한번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고요. 11,000원 정도 전에 왔을 때 비중이 많으시다면 일정 부분 강하게 상승 탄력을 못 받는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좀 익절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이 자녀분 같은 경우는 저는 26년 자율주행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이전 고점이 한 12,500원, 뭐 13,000원 이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목표가는 길게 한번 보시고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한번 12,500원대까지 목표가 설정하셔가지고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2026년 전망도 뭐 긍정적이긴 하지만 자율주행 안에서도 메인이 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11,000원 정도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수님의 종목이고요. 루닛 들어왔는데요. 매수가 41,6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갑자기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네요. 네. 자, 어쨌든 좀 수익이 나 있으신 상태인 것 같은데 별로 떨어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자, 지금 45,000원입니다. 적당하게 한번 챙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바닥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시간 외에 그러니까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지금 또 갑자기 급락이 좀 뜨다 보니까 거기에 시청자님이 조금 어떻게 하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시적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하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루닛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과연 이만큼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아직까지 숫자로는 증명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숫자로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밑꼬리가 살짝 달린 게 지금 보입니다. 지금 바닥을 한번 잡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일장에서 혹시나 35,000원 밴드가 한번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추세적 하락으로 좀 봐야 될 거다. 그래서 이 35,000원 자리를 손절가 라인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 보니까 루닛이 빠져서 그러니까 정규장에서 빠진 적이 없는데 빠져서 걱정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회를 해보니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10%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네요. 사유는 보니까 자금 조달 한 2천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800밖에 못 모았다. 이래서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조금 내일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내일장에 또 체크해 주신 35,000원 가격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